자, 어제 뉴스탑10에서 가수 김광석 씨의 딸 김서연 씨가 이미 10년 전에 16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김광석 씨에 이어서 이 딸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타살 의혹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광석 씨 유족 측과 아내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의 저작권 등 이 재산 분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김서연 씨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게 됐다. 서혜순 씨는 이 사실을 주변 지인들은 물론 유족들에게도 비밀로 해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부분. 김광석 씨의 재산을 놓고 아내와 다른 가족들이 분쟁이 붙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김광석 씨의 딸은 숨진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숨진 다음에 법원에 이 저작권과 재산권에 관한 판결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아직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잡한 게 소송이 또 두 차례가 있었고요. 네. 첫 번째 소송은 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정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이 진행됐고 네. 두 번째 소송은 또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네. 굉장히 복잡해서 참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해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인데요. 요약을 하면은요. 이게 2007년에 딸이 사망을 했고 2008년에 딸이 저작권이 딸에게 귀속한다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왜냐면요.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원심 판결, 2심 판결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그런 판단을 법률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2심의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08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또 이제 그 딸은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2심 재판의 변론 종결이 언제였냐, 사망 전이었냐, 후였냐, 네. 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복잡한데요. 저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묻겠습니다. 2007년에 이미 김광석 씨의 딸은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권과 저작권을 원래 딸이 가질 수 있었는데 사망한 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재산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미 서연 씨는 숨져서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재산권과 저작권 누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김광석 씨의 딸이 사망했을 경우에 김광석 씨의 딸이 배우자도 없고 또 직계 비속도 자녀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직계 존속인 이 어머니죠. 서혜순 씨. 어머니가 결국은 상속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의 차이를 두고 서혜순 씨가 딸이 살아있다라고 주변인들에게 말했던 이유가 혹시 이런 법원의 판결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은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서혜순 씨가 딸이 살아있다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거짓말을 했다. 네. 다른 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아직은 주장에 불과한 것 같아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 혹시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냐. 네.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한쪽으로 확 지금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소송의 진행 과정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렇게 설령 거짓으로 딸이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게 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그런 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작권과 재산권 도대체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지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꽤 많은 돈이네요. 예, 그 100억 원대 저작권이 제일 크죠. 일단 네. 음반을 김광석 씨가 4장. 네. 그 4장에 대한 저작권이 대략 1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네.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빌딩이 하나 있었고요. 대구의 스토리하우스 운영권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1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 재산 현재는 그러면은 정확하게 누가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는 아내가 관리를 하고 아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딸에서 귀속이 됐던 거 혹은 자신에게 들어왔던 거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도 김광석의 작곡 작사했던 곡들이나 혹은 불렀던 것들이 음원 수익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네. 이 음원 사용료들을 지불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내가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김광석 씨와 관련된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곡 사용료 혹은 이 곡을 쓸 아하.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아내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얻은 다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김광석 씨의 딸 김서연 씨가 이 10년 전에 이미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다들 충격을 받고 있는데 과연 김광석 씨의 다른 친지들, 서연 씨의 다른 친지들은 이 서연 씨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김광석 씨의 형이죠. 김광복 씨와 채널A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요,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저께 항상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이상호 기자가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서연이가 하와이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러면 진짜 행방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 기자님이 그러면 위임장을 써달라 해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전혀 몰랐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알렸는지 알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이상호 씨와 함께 이 김광석 씨의 형은 오늘 이 검찰에 김광석 부녀의 타살 의혹을 재수사해달라고 하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혜순 씨,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상호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톡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서혜순 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 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호 씨는 연일 지금 굉장히 단정적으로 서혜순 씨에 대해서 이 악마라는 표현, 그러면서 마치 살인자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글쎄요, 이 사건은 애당초 이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거는 어쨌든 그 딸인 서연 씨가 2007년 12월에 급성 폐렴에 의해서 사망했다. 요거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다 아직은 의혹 제기 수준이고요. 네. 굉장히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통해서 얼마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딸 서연 씨의 경우 당시에 경찰이 부검까지 했습니다. 부검까지 했는데 감기약 성분 같은 거는 있었지만은 지금 저 이상호 기자라든지 이런 측에서 제기하는 농약에 의한 타살 이런 것들은 증거가 없다 이런 내용이 저희 채널A 기자를 통해서도 취재가 됐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당시 부검 기록, 부검을 했던 의사, 경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시에는 어쨌든 타살 의혹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궁금한 건 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엄마가 장례식도 안 치르고 또 핏줄인 삼촌에게도 그 밖에 다른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저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함이 있으면 밝히든지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또 특이한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광석 씨의 딸을 병원으로 싣고 왔던 119 구조대원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일단 이거를 사건으로 본다면 2007년 12월 23일 새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여고생이던 김광석 씨의 딸을 싣고 갔던 그 119 구급차, 여기에 분명히 대원이 실려 있을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 대원 입장에서도 여고생이 죽었다면 뭔가 특이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억을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정의로운 그 대원이라면 기억이 난다면 좀 신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어떤 부분이 지금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실려갈 때 이미 죽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살아있었던 상태였는지 이 부분을 지금 따져 묻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의 여고생, 그 딸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증언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여러 가지의 사건의 단서를 잡는데 매우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줄 만한, 그걸 또 증언해줄 만한 대원을 찾고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의견은 제보를 받은 내용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안민석 의원이 받은 제보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병원에 가기 전에 숨진 상태로
이송이 됐다, 호송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니까 검찰이 이 내용을 다시 정식 수사를 할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